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낱낱이 적시한 검찰의 공소장 관련 소식에 앞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병력 투입의 최일선에 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자필 진술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을 반추하며 정리한 내용인데 지금부터 윤 대통령 측 입장과 하나하나 대조해 보겠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우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직후 계엄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부터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새벽 1시 5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특전사 인원들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하자 김 장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철수 과정도 상세히 적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새벽 1시 9분쯤 특전사 1여단장과 비화폰 통화에서 특전사 차량들이 민간인 사이에 있어 이동이 쉽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고 시민들 위험하지 않도록 기다려라, 안전해지면 차량을 움직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도 특전사 병력이 빠지니까 수방사도 병력을 같이 뺀 거라고 들었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또 선관위 봉쇄 임무를 맡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도 병력 철수 상황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이 없어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고 말했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봉쇄작전 병력의 철수를 지시한 사람은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대통령 측의 궤변 역시 거짓이라며 곽 전 사령관은 반박했습니다. 또 문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의원이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것이 맞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9일 첫 검찰 조사 때 제출한 자수서에도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12월 4일 0시 35분경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곽 전 사령관의 옥중 노트 공개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이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인 국회 기능 마비를 피해가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유혈 사태 예방과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그런 지시 자체가 없었고 계엄군의 목표는 시설, 즉 국회 확보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또 다 책임질 듯 만류를 뿌리치던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지금 대체 뭐냐며 그럼에도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보낸 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또 군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에는 정반대 사실이 담겼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군의 작전 목표는 시민 보호가 아닌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국회 봉쇄 지시로 해석됩니다. 헌재에 나온 윤 대통령 측은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지침 역시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달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 역시 반박했습니다. 헬기 허가 등의 문제로 707 특임단의 국회 이동이 1시간 반 이상 지연된 점, 모든 간부를 정상 퇴근시켜 출동 준비를 갖추고 지휘기구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추가 소요된 점, 계엄 관련 상황 인식 등을 예하부대 참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점 등이 더해진 덕에 계엄이 조기 종료됐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도 장관도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라며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또 병력 철수를 한 특전사의 조치를 대통령실 측에서 조치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화가 난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수명 자세가 34년의 군 생활 동안 몸에 익어 있었다며 처음 출동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건 돌이켜봐도 뼈아프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앞서 보신 대로 계엄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우선 체포 대상이 훨씬 많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소위 수거 대상과 수집소가 광범위하게 적혀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이 사람을 물건 취급한 끔찍한 수거 대상엔 정치인 외에도 현직 판사들과 경찰 간부들, 공무원들, 심지어 천주교의 사제들까지 포함됐는데 사살을 피한 이들은 백령도, 연평도 외에도 실미도나 북한 접경지 등에 감금될 예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같은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은 물론 사살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N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첩에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뿐 아니라 종교계와 노동계, 공무원, 심지어 경찰까지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수거, 즉 체포 대상으로 적어뒀는데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단체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시국선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진보 성향 단체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이름도 여럿 써 있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이들을 콕 집어 좌파 판사라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대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발견됐고 방송인 김어준 씨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급 공무원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의 대상자들과 함께 수집소라는 표현도 여러 곳 등장합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실미도에 이어 오음리와 현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음리라는 지명은 경기 연천, 강원 화천군 등에, 현리도 강원 양구와 인제 등에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여럿인데 군부대와 훈련장이 있는 접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수집소가 전시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군이 운용하는 구금 시설일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누가 제공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은 그러나 수첩에 적힌 단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줄곧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러준 걸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입장입니다만 더 이상의 진술은 일절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국과수 필적 감정에선 이 수첩 내용을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썼는지를 감정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사항을 직접 적어서 건넨 건 아닌지 의구심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손바닥 크기의 70쪽 정도 분량인 수첩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첩 속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첩의 작성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이 쓴 다른 문서를 함께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국과수는 감정 불능, 즉 동일인이 썼는지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첩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휘갈겨 쓴 글자로 채워져 있는데 꼭 노 전 사령관이 썼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조수사본부 안에서는 수거 대상 등 계엄 지시사항을 담은 수첩을 누군가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건 아닌지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수집소는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만큼 전시작전 계획에 준하는 군사기밀로 추정됩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6년 전인 2018년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석 달간 22차례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간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상원은 한 달에 석 달 동안 22번이나 공간을 방문을 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20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음모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 2당 구성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맡기려고 했고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선관위 장악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수첩에 옮겨 비선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 측은 수첩 작성 경위와 내용을 묻는 MBC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